번째 이야기의 묶음은 자, 우리가 기후 행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사진 보시면 왼쪽이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요. 16세 때 2년 전에 이 툰베리는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읽은 것을 종합해 보니까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기후위기는 너무 심각해질 것이고 자신의 삶은 너무 암울해질 것이다 라고 슬퍼졌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거의 안 먹고 슬픔에 빠져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학교 결석이라는 문구죠. 그래서 그 스웨덴 의회 앞에 금요일마다 결석을 하고 그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Friday for Future,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운동이 시작된 건데,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른들은 이랬죠. 야,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기후과학자가 돼서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아내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지만 툰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호응을 시작해서 결국 오른쪽의 그림처럼 더 이상 툰베리도 외롭지 않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운동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유엔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려면 어떤 산업, 노동, 일자리 이런 것도 큰 전환이 필요할 텐데 그 아름다운 어떤 그림, 전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 녹색 산업으로 전환을 하면은 생겨나는 일자리,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이런 데는 일자리도 생겨나겠지만 석탄화력 발전, 원자력, 그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 이런 데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총 일자리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도 뭐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끼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낳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돌파구가 되는 것이 그린 뉴딜 정책인데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했던 게 뉴딜이죠. 그래서 대규모 그 경기 부양 그 사회 인프라 사업도 하면서 사회 보장도 확장을 하고 노동자 조직률도 키우고 이런 거대한 거래, 계약, 딜을 한 거죠. 이게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에 대두되는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도 감축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사회 불평등도 해소를 하는 뭐 일석삼조랄까요? 그런 정책이죠. 그러려면은 정말 막대한 어떤 정부 어떤 재정을 이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화 이런 쪽으로 이제 쏟아붓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 또는 유럽의 여러 정당들은 이런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딜 정책을 이미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국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어려운 점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위기 이후의 경제 위기, 그보다 더 크고 광범위한 기후위기의 규모와 양상은 더 비슷하거나 더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 해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죠. 중국하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불필요한 산업 생산을 줄이고 이동을 자제하는 어떤 사회적 멈춤과 여유가 가능하고 못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의 장면들, 이동이 어렵거나 우리가 생필품 조달이 어렵거나 공공 어떤 의료기관들이 막 나서야 되거나 이것은 인터스텔라에서 본 그런 기후위기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위기를 견디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어떤 자원 동원과 조율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이 필요 조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체제가 언제 이 위기가 넘어갈지는 얘기하기는 성급하죠. 그러나 이게 재난자본주의로 그냥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빌미로 어떤 정치 세력이나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재난이 지나가도 그건 안 돌아와요. 제도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이제 재난자본주의인데 이런 재난자본주의로의 복구와 연장으로 갈 것인지 또는 코로나 위기와 병행하는 어떤 기후위기 비상사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질서 있는 경제와 사회의 재조직을 실현할 것인지 분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면서 기후위기도 이겨내는 토론과 행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는 해법도 있고 녹색 성장이라는 해법도 있고 탈성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높은 노동 생산성이나 소비 증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과연 이런 위기를 정말 막을 수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성장을 일정하게 줄이거나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좀 힌트가 되는 게 이 도너츠입니다. 뭐냐 하면은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경제학자가 주창한 도넛 경제학인데요. 이제까지 주류 경제학의 그래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 1년에 3, 4%씩 GDP가 성장을 해야지 고용도 창출이 되고 뭐 사회보장도 되고 이런 계속 달리는, 더 빨리 달리는 자전거와 같은 그래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요 공급 곡선이죠. 이 두 개가 일치할 때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곡선이 우리의 많은 경제학을 설명해 왔는데 그러나 다른 그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도너츠의 안쪽 그 고리는 인간의 어떤 최저, 존엄이 보장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최저선입니다. 이건 물, 식량, 교육, 심지어 뭐 민주주의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반대의 바깥 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부터 어떤 그 여러 자연 환경과 관련한 거죠. 화학 비료의 사용이랄지 수자원 활용이랄지 이것이 이 고리의 한계를 넘어서면은 지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이 한계 속에서 살려면은 이 도넛 안을 유지를 하도록 경제학과 경제 정책의 어떤 정상 상태 또는 목표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후 변화 또는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가 더욱 이 도넛의 고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짜야 되는 그런 이유를 다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많은 기후행동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뭐 직접적인 어떤 시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미래를 위한 금일 같은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연대체가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활동의 어떤 지금 제약이 많이 주어지고는 있죠. 자, 우리가 이 그 동북 NPO 센터도 그렇고 우리는 도시 안에서 여튼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대안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도시가 가장 많이 자원을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답도 도시에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도시는 기후변화 유발과 자원 소비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해결 주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탈도시라면 사실 큰일 나요. 지금 수도권에는 2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귀농귀촌을 해서 다 3, 40평 아니 마당까지 200평짜리 집을 구하고 다 SUV를 굴린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실 대기오염이 배출되고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도시는 컴팩트하죠. 그 사는 곳과 그 일하는 곳이 가깝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대규모 사무실을 통해서 자원을 집약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기구와 제도적 수단도 밀집 집적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가 오히려 많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고 그 두 가지만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영국의 토트네스 전환 마을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마을이긴 한데 여기는 그 국제 석유 파동 때부터 석유 없이 생존하는 마을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회복력 있는 전환 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6가구 이상이 모이면은 전환 가정, 전환 집들의 공동체가 되고 여기가 또 모이면 전환 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건축물 그 냉난방 효율화도 하고 공동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도 설치를 하고 로컬 푸드 도시 텃밭도 하고 지역 화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마을이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아시아, 호주까지도 많이 퍼져 나갔죠. 이게 그 전환 마을의 핸드북, 이거 여러 활동들의 모습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죠. 여건이 다르니까. 그러나 규모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 어떤 사정과 우리의 공동체 특성에 맞는 그런 응용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인데,
Feeding the 5천 이것은 그 왜 성서에 오병이어의 기적 나오잖아요. 그 5조각의 빵과 2마리의 생선으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예수님의 기적인데 아까 그 플랜 드로우다운에서도 보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이게 산지에서 폐처분되는 유통망에도 오지 않는 그건 뭐냐면 조금만 못생기거나 크기가 고르지 않으면은 아예 이 지금의 어떤 슈퍼마켓까지 오지도 못하고 산지에서 폐기되죠. 그러면은 그 작물을 생산할 때 사용한 화석연료는 그대로 낭비가 되는 것이고 산지에서 폐기돼서 썩으면서 오히려 메탄, 온실가스를 훨씬 더 효과가 큰 메탄을 방출하게 되는데 피딩 더 오션 페스티벌은 그 런던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 버려지는 식재료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러면은 못생긴 감자, 못생긴 당근, 흠집난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겠죠. 근데 셰프들이 딱 그날에 모여진 식재료를 보고선 뭘 만들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금치가 많이 모였다. 그럼 시금치 야채 카레를 만들자라고 해갖고 이제 레시피를 짜고 저렇게 다 가마솥을 걸고선 같이 막 요리를 하죠. 그래서 맛있게 하겠죠, 셰프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료로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냥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오지만은 이렇게 버려지는 식재료들이 많고 이게 어떻게 온실효과랑 관련이 있고 우리의 기후기 상태는 어떻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레시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식재료, 우리의 기후를 생각하세요라는 캠페인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은 뭐 더블린 맨체스터뿐만 아니라 뭐 파리, 시드니, 암스테르담, 브뤼셀, 뭐 뉴욕, 싱가포르,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도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우리는 왜 슈퍼에 가면은 인큐 호박이나 이렇게 예쁜 감자, 당근밖에 볼 수가 없을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기후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군데서는 바자회랑 약간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걸 갖고 사람들이 만나고 어떻게 기후위기와 우리의 어떤 생산 소비가 연결되는 건지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제약이 되겠지만 그런 규모와 방식을 달리해서 좀 이거는 동네마다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서울시가 해왔던 원자나 줄이기나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이랄지 도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이런 얘기는 각각마다 몇 시간씩 사실 얘기를 나눠야 될 것이긴 합니다만 도시 재생에너지 잠재력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은 되게 외로울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처럼 외롭고 뭘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막막하겠죠. 그러나 툰베리도 처음엔 그랬지만 어떤 희망을 갖고 행동에 나서는 순간 더 새로운 희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될 때 혼자 텀블러를 쓰는 개인은 의미도 너무 작고 외롭지만 만나게 되고 이 텀블러뿐만 아니라 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가 보여드렸거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여러분들이 해봄직하거나 관심이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누구랑 같이 할까, 언제 같이 할까를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민사회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어떤 매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도 좀 같이 보시면 이런 것 이 책 말고도 물론 좋은 책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몇 가지 책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길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 뵙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제가 준비한 얘기 좀 마치면서 여러분들 또 더 많은 피드백, 더 많은 고민, 더 창의적인 실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